나라에서 연금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서울 종로의 어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의 말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연금은 받는데 여전히 하루하루가 고단하다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연금이라는 단어에 기대를 걸곤 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냉정하게 무너뜨립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물가 높은 대도시에서 홀로 또는 부부끼리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연금은 생계 보장이 아닌 생존 유지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울 노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왜 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기 힘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평균은 의미 없다. 실제 노후 소득은 뚝 떨어진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수급 금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 그것도 평균이지 대부분은 그 이하입니다.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나 여성, 단기 근로자는 30만 원도 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서울시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는 약 11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즉, 연금으로 생활비의 절반도 감당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은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말에 속아 노후 준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사례 1. 월 5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밥값도 아껴야 해요. 강북구 미아동에서 홀로 사는 74세 이순례 씨는 월 58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소일거리도 끊기고 생활은 빠르게 어려워졌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잘 못 틀어요. 전기장판으로 버티고요. 반찬도 한 가지씩만 해요. 밥이라도 먹는 게 어디예요. 이 씨는 한 달 생활비를 70만 원으로 버티지만 그 안에는 병원비는 물론 외식, 여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이 나와도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예요.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아프면 참고 안 먹고 버티는 게 제 일상이죠. 그녀에게 연금은 희망이 아니라 기본 생존선일 뿐입니다. 사례 2. 부부가 함께 살아도 생활이 빠듯해요. 중랑구에 사는 68세 박성길 김정자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남편이 78만 원, 아내가 32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부부 둘이 살아가기에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적자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김치 한 포기도 고민하게 되고요. TV에서 누가 여행 갔다 온 이야기하면 부럽고 때론 화도 나요. 서울에서 사는 이유는 병원과 시장이 가까워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아지고 미래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연금만으론 도저히 안 돼요. 용산구 후암동의 72세 김기철 씨는 매일 새벽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고 80만 원 받아요. 연금은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 씨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아프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일도 못하게 될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근데 정부는 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아들, 딸들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 말도 못해요. 김 씨는 연금은 마치 마른 수건에서 짜낸 물 한 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가? 연금 수령액의 구조적인 한계.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초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충분한 금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주급이 상승. 70세 이후 병원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한 서울의 높은 월세나 관리비는 노인들의 큰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연금은 돈만 줄 뿐 외로움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 소규모 자영업, 유튜브나 재능 기반 부업 등도 고려해 보세요. 국민연금 외에 소득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시 거주 대신 생활비가 적은 지역으로의 이주도 방법입니다. 서울에 머무를수록 고정비 부담은 커집니다. 지방 소도시나 시골 혹은 해외 저렴한 도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입니다. 의료비는 노후에 가장 빠르게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을 철저히 챙겨야 의료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연금은 기본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말이 곧 현실이고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그 질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금부터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 칼럼 연금만으로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연금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본은 과거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노후를 보조하는 안전망이지 노후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 노인들처럼 연금은 있지만 생존이 힘든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장년층은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국민연금만 믿는 건 착각 현실 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2023년 기준. 2023년 신규 수급자 평균 남성 84만 원, 여성 52만 원.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 평균 약 80만 원. 하지만 이 수치엔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월 고정 지출일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매달 얼마나 쓰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집세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보증금 많이 넣어놔도 월세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그냥 나가요. 여기에 관리비랑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도 기본이죠.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쯤은 들고요. 밥값도 무시 못해요. 집에서만 먹는다고 해도 쌀, 반찬거리, 과일, 김치 이런 거 사려면 3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버스나 지하철, 휴대폰 요금까지 더하면 10만 원은 우습게 나가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무시 못하는 게 병원비랑 약값이에요.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하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기본이에요. 갑자기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훌쩍 올라가죠. 이렇게 다 합치면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연금만으로는 정말 빠듯하죠. 그래서 다들 연금은 있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계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연금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지금 당장 현실적 준비 필요. 지금 5060대라면 연금 수령까지 아직 510년 남았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전략 A. 작지만 반복 가능한 수익원 확보. 월세 수입작은 오피스텔, 시골 주택 임대 등.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재능 기부 강의 등 디지털 기반 소득. 작은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등 운영. 이 수익이 월 30만 원만 넘으면 연금과 합쳐도 체감 여유도가 훨씬 달라집니다. 전략 B. 소비 구조 줄이기 지방 이주. 서울의 고정비는 살기 위해 버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면 전북 군산, 충남 논산, 강원도, 태백 등은 생활비가 40% 이상 저렴합니다. 은퇴 후 지방 소도시 이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전략 C. 건강 유지가 최고의 노후 대비책. 지금 5060대 10명 중 7명이 70세 이후 만성질환 1개 이상 진단받습니다. 연금은 질병에 취약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쏟아져 나가면 연금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루 30분
유산소 소식, 수면 관리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건강만 유지돼도 수입이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3연금 외에도 쓸 수 있는 제도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 외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근히 도움이 되는 숨은 혜택이 꽤 많습니다. 필수 체크 제도 3가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라면 월 최대 34만원 추가 지급. 부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이 덕분에 최소 생활비 수준은 확보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수입 단절 시 1회 최대 100만원 이상 지원.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소득 하위 45% 이하는 주거의료 냉난방비 혜택 대상입니다. 내가 해당되나 싶어도 무조건 확인해보는 게 이득입니다. 마무리 조언연금은 안전벨트일 뿐 운전은 내가 해야 한다. 연금은 노후를 지켜주는 보조수단이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운전이란 바로 지금의 선택, 지금의 준비입니다. 서울의 노인들이 보여준 현실은 그때 더 준비할 거리라는 후회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은 다음 차례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노후 생존의 진짜 전략입니다.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 옷을 입겠다고? 갓난아이가 낑낑대며 윗도리를 입으려는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팔 한쪽 넣고 끙, 다른 쪽 넣으려다 낑낑, 옷 뒤집어 입고 울먹. 그 작은 손으로 버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안쓰러운지. 근데 말입니다. 그 윗도리 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빠른 아이는 1살쯤, 늦는 아이는 3살쯤에야 겨우 혼자 입을 수 있게 된다니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깟 옷 입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정말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2개의 구멍에 양손을 정확히 넣어야 하고 목까지 옷을 끌어올려야 하죠. 앞뒤 구분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윗도리 입는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냐고요? 사실 이건 우리 50대의 은퇴 준비와 묘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갓난아이가 윗도리 입는 것처럼 은퇴 준비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저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갓난아이가 결국 혼자 옷을 입게 되듯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김 과장님의 늦깎이 은퇴 준비. 에이, 아직 멀었지. 좀 더 벌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김 과장님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50대 중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김 과장님은 뒤늦게 은퇴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을 쓰느라 저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김 과장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너무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박 사장님의 막막한 투자 경험. 은퇴 준비는 투자로 해결해야지. 박 사장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주식? 펀드? 연금? 도대체 뭐가 뭔지. 박 사장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박 사장님은 좌절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투자, 세금,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난 정년까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이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건데. 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 마련,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계획 세우기 인생 2막, 플랜 B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꿀팁. 1. 은퇴 시기 앤드 소득 계획 재검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혹시 시나리오별 은퇴 시기 계산, 든든한 노후, 미리미리 준비하기.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건강 문제는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 앤드 예상 은퇴 시기. 먼저 자신의 현재 나이와 계획했던 은퇴 시기를 확인하세요. 예상 수명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예상 수명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삶의 기간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자산 앤드 부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금, 적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과 부채, 대출, 카드빚 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상 월 생활비.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앤드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개인연금 운용사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 재취업 앤드 부업 고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 재취업, 박람회 앤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재취업 정보를 얻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리랜서 마켓,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소자본 창업 도전.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자본 창업에 도전해보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 교육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앤드 귀촌.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정보를 수집하세요. 3. 주거 계획 재검토. 살던 집 줄여볼까? 주택 다운사이징.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주거 비용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영모기지 활용.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알아보세요. 쉐어하우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4. 평생 학습.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온라인 강좌 앤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세요. 대학 앤드 평생교육원. 관심 있는 분야의 학위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여 전문성을 키우세요. 독서 앤드 문화활동. 독서, 영화 감상,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동호회 앤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으세요.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과학이 말하는 솔직 담백 은퇴 이야기. 은퇴 준비? 뭐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 심리 작용부터 사회 구조 변화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뇌 과학이 말하는 미래 저축의 어려움. 내일의 나? 지금의 나랑 별 차이 없겠지 뭐. 우리 뇌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여행,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 본능이죠. 반면 먼 미래의 은퇴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뇌가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시간 할인 내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생각합니다. 즉, 먼 미래의 100만 원보다 당장의 1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당장 쓸 돈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쾌락 중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비해 은퇴 준비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세계 여행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뇌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은 미래를 위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선택의 함정. 은퇴 준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은퇴 준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연금 상품, 투자 방법, 절세 전략.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선택 과부하를 경험합니다. 정보 비대칭.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은퇴 준비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준비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기 어렵고 미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활용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자동 투자 시스템 활용.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변화가 만드는 불안한 미래. 평생 직장? 이젠 옛말이지.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이나 실직 위험이 커졌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학습.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부업, 투자,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도서.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당장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네, 60대의 퇴직 후 고민.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퇴직 후 눈앞에 펼쳐진 현실.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다시 취업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퇴직금에 의지하며 살면 될까? 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젊을 때는 일하던 회사에서 은퇴 후를 보장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발목을 잡아 재취업도 쉽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엔 자금과 체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 택시가 50대, 60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퇴 후 단돈 1억으로 개인 택시 시작하기. 숨겨진 비밀 대공개. 1. 은퇴 후 택시라는 선택지의 매력. 50대, 60대의 퇴직을 맞이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일해야 하는데 나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때는 탄탄한 경력을 쌓았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재취업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육체 노동은 꺼려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 도박 같은 사업은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택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필요하지만 일단 차만 마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택시업 현실적인 수익과 근무 환경.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월 30만 400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하루 810시간 일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기도 어렵지 않아요. 개인 택시가 좋은 이유는 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 손님을 태우고 그 오후에는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할 수도 있죠. 즉,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사례 1. 58세 은퇴자 김씨 택시로 인생 2막을 열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고민했지만 실패 사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죠. 고민 끝에 개인 택시 자격증을 따고 중고차를 구입해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한 달 동안 320만 원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여유 자금으로 손주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돈도 벌고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사례 2.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번 62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개인 택시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잡히더라고요. 가끔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4년째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고 매달 350만 원 정도를 벌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 해결한 55세 최 씨. 55세 최 씨는 퇴직 후 막막한 상황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월 400만 원씩 벌다 보니 학비도 해결되고 남는 돈은 적금으로 모아 자녀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준비 단계.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해요.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우선 일종 보통 면허증이 필요하고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비교적 쉬운 편이니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차량 구입 및 사업자 등록. 개인 택시 면허를 사거나 기존 개인 택시 차량을 인수받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개인 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약 8천만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차량을 구입하면 택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차량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어요. 5. 개인 택시의 현실적인 단점도 알아야. 물론 개인 택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 비용 부담.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력 소모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나 목 건강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칭과 건강 관리를 해야 해요. 경쟁 심화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등과 경쟁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은퇴 후 개인 택시 선택은 당신의 뭐. 퇴직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 택시는 일정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이라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개인 택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 퇴직 후 개인 택시로 삶을 바꾼 사람들. 퇴직 후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1. 개인 택시 단순한 운전 이상의 가치. 개인 택시는 단순히 운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상사나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할까? 라는 의문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은 이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간단한 일 같지만 이는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승객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도도 크게 올라갑니다. 2. 개인 택시 성공의 핵심 전략.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행 전략. 개인 택시는 운행 지역과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 저녁 시간대에는 유흥가 근처에서 운행하면 승객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TIP 아침 79시, 저녁 69시 같은 피크타임을 공략하세요. 밤 시간대 운행 보너스 야간에는 운임이 할증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건강 관리.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만큼 허리나 목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TIP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행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객 서비스로 차별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승객이 택시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 재이용 고객이 생기거나 높은 별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필요시 물티슈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승객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 사례 1. 퇴직 후 월 500만 원을 버는 56세 이씨. 이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하루 8시간 운전으로 월 500만 원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가끔은 손주들과 놀러 갈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씨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지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중입니다. 사례 2. 체력을 회복한 60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를 시작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몸이 좋아졌어요. 특히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울감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박 씨는 운행 중 스트레칭과 간단한 건강식을 챙기는 습관을 통해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사례 3 대학생 자녀 학비를 해결한 52세 최 씨. 퇴직 후 학비 마련을 고민하던 최 씨는 개인 택시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며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어 자녀의 학비를 부담 없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걱정됐지만 내가 벌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요. 택시는 제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4. 개인 택시 면허와 초기 투자, 현실적인 조언.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면허 구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등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금 대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5. 개인 택시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점들.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체력 부담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초기 자금 마련 투자금이 필요한 만큼 본인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지역별 경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익 차이가 있으니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6. 퇴직 후 개인 택시 새 출발에 도전. 50대, 60대에 퇴직을 하고 나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택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일막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개인 택시라는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연금은 예상보다 부족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트랙에서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위 10%만이 은퇴 후 미소를 짓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은 충분히 현실적인가요? 이 서론은 퇴직 후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중산층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강조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퇴 후 파산행, 중산층의 무너진 꿈과 상위 10%의 비밀. 50대, 6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퇴직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김민수 가명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 이상 들었고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크게 사용하면서 예비비도 사라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고 묻는 김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문제 김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지원,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있었다. 이정자 가명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발생하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연금은 분명 중요한 재원이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소비의 덫. 박영희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기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평소 원했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우리도 상위 10%처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퇴직 후 소비는 과거의 소득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와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까? 그렇다면 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밀히 계산해 대비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듭니다. 셋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중산층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은퇴 전 재정 점검. 먼저 은퇴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 마련.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자격증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3. 소비 습관의 변화. 퇴직 후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삶의 결실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인 계획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만 웃는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지는 중산층, 살아남는 법은? 퇴직 후의 삶, 생각만 해도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하지만 현실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몸소 느낍니다. 중산층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왜 중산층이 흔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란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모호함은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소평가된 은퇴 비용.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자산은 고갈됩니다. 두 번째 원인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1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준비 없는 소비. 퇴직 후에도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산층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부부는 60대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계산하며 연금과 저축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3년간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믿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던 그는 결국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부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만든 빈곤.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1. 고정 지출 줄이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포함해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한층 낮은 관리비가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프리랜서 1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은퇴 후 상위 10%로 살아남는 비결.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입니다. 비상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억제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